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고위급 무역 회담 소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랑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하죠. 왜 하필 지금일까? 또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지금 관세율 보면 미국이 최대 145%, 중국도 125%. 이거 엄청난데 목표가 전면 합의가 아니고 긴장 완화다.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 지점이 중요해요. 블룸버그 기사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긴장 완화입니다. 베슨트 장관 본인도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지금 이 관세 상황은 거의 무역 금수 조치 수준이다.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역 금수 좋지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돌파구를 찾겠다기보다는요. 일단 벼랑 끝에서 한 발짝 좀 물러서자. 이게 급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군요. 그럼 미국이 말하는 공정무역이랑 중국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은 또 디커플링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선을 긋고 있죠. 근데 중국 입장은 상당히 단호해요. 상무부 성명을 보면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측에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등한 협의를 하자. 평등한 협의.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죠. 회담을 빌미로 압박하려 들면 동의 못한다.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서로 간에 불신이 깊다는 게 느껴지죠. 와, 성의를 보여라, 잘못을 고쳐라. 이건 협상 파트너한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강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팽팽한데도 만난다는 건 그럼 양쪽 다 뭔가 좀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혹시 기사에 나온 그 시장 반응이나 소비재 가격 이야기가 그 이유일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회담 소식 나오자마자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 보였잖아요. 아, 네네. 시장이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제조업 장비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생활이에요. 네, 바로 우리가 사는 옷이나 아이들 장난감 가족 이런 거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인용한 거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인형 30개 필요 없고 서너 개면 된다는. 아, 네, 그 발언요? 그게 딱 이런 경제적 파급력이랑 정치적 입장에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발언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좀 뭐랄까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않나요? 베슨트 장관은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요. 네, 맞아요. 관세 낮출 수 있다고 했다가 또 미국은 잃을 게 없다고 하기도 하고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그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변수일 겁니다. 베슨트 장관은 그걸 협상력 높이는 전략이라고 포장하긴 하죠. 네. 근데 동시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기사에 폴 투더 존스라는 투자자 경고도 나오잖아요. 아, 네. 어떤 내용이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도 연준이 금리를 같이 안 내리면 시장 하락 못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죠. 아, 그러니까 관세 문제만 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 회담은 열리는데 목표는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수준의 긴장 완화고 그것마저도 여러 변수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분석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가장 주목하시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저는 결국 이 줄켜기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으니까 긴장을 좀 풀어야 하는데, 네. 근데 또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국내 정치 상황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계속 변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합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분간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것, 딱 그 정도가 목표일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이게 그냥 뉴스 속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당장 우리 지갑 사정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오늘 저희가 미중 고위급 회담의 배경, 목표, 각국 입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여러 이해관계와 불확실성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기사를 보면 베슨트 장관이랑 그리어 대표가 스위스 대통령하고도 만난다고 해요. 아,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죠. 스위스가 전통적인 중립국이고 또 금융 허브잖아요. 혹시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미묘한 관계에서 뭔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